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0일 오후 10시 25분 밤이 깊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년 전에 판문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김정은 판문점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언론이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한국전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적대자였던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기자들이 몰려오고 해서 아주 근사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앞으로 비핵화 회담 실무적으로 계속한다, 재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남은 것은 사진, 두 사람의 사진밖에 없습니다. 거기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끼어 있는 사진이 한 장, 두 장의 사진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비핵화 회담은 그 뒤에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고, 북한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주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바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듣고 까무러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기극이 드러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결정적인 책이 하나 나왔죠. 존 볼턴의 회고록, 사건이 일어난 방에서 6월 30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어떤 회담이었는지가 낱낱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볼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담은 내용이 없었다. 유일한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악수하는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그것도 재선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 전부 다가 재선에 유리한 이벤트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 판문점에서 실질적인 대화는 오고 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동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트럼프, 김정은 양쪽이 다 문재인 대통령을 배척을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꼭 따라가서 같이 사진 찍히기를 원했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드디어 트럼프, 김정은 이 회담의 사기성을 권위 있는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결정적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회담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는 이 대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 까무러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트럼프 김정은 회동이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 딱 1년 걸렸습니다. 우선 이 회담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면은 트럼프의 발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놀랍게도 트위터를 보고 김정은이가 만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영토에서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는데, 트럼프 김정은이가 만나는데 문재인 대통령, 우리의 영토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해는 그냥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떼어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못한다, 오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회담은 어떻게 됐느냐? 주역은 트럼프, 김정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휴전선 남쪽이죠. 그러니까 분계선 남쪽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북한 지역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10m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걸 가지고 김정은이가 기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합니다.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다 이 회동을 자기 각각의 선전 대상으로 활용해 먹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땅을 밟았는데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 행동 자체만 보시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분계선을 넘어서 다시 돌아간 건,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용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받아요. 이것은 저에게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G20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에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와서 제가 여기에 왔으니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은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위대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알린 만남이었고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등등. 기자들이 묻습니다.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실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당장이라도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습니다. 그 뒤에 초청 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역사적인 자리를 함께 해주신 두 분 정상께 경의를 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남북의 8천만 결의에게 큰 희망을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의 대화에 있어 아주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40분 정도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사진 찍고 헤어진 게 전부 답니다. 아무런 성과 있는 내용,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도 오직 김정은과 사진 찍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김정은이가 그 자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달라고 하니까 즉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다 무시해버리고 즉석에서 김정은에게 북한식 용어대로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을 자극하고 돈이 많이 든다. 내가 즉석에서 중단하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사진 찍는 데만 신경 쓰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니까 이런 아주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뒤에 뭐 두 사람이 합의해서 비핵화 회담 실무 회담을 재개한다고 했지만은 아무 성과 없이 지금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조차 중단되어 있습니다. 비핵화 대화조차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 전에 6월 30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이게 뭡니까? 신기루 아닙니까? 세계를 속인 것 아닙니까? 세계를 속인 것. 자,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누구를 속이느냐? 한국인을 속이는 발언을 합니다. 그 이틀 뒤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과장이죠. 완전한 거짓말이죠. 행동으로 적대관계를 종식시킨다고요? 아니, 사진 찍기 바쁜데 적대관계 종식은 두 사람이 만난다고 적대관계 종식이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 지역으로 건너갔다가 10m 걸어갔다가 돌아온 거, 요게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가 이렇게 오는 겁니까? 트럼프도 김정은도 서로 상대를 속이고 언론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의
여론을 잡기 위한 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 하여튼 100배의 과장을 해가지고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때문에 그 회담에 끼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온 사람이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그에 앞서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의 최전방 지피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국민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 방탄복이 아닌 양복,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지피를 방문한 건 사상 최초입니다. 현지 미군 지휘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이전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된 상황과 그 이후 평화로운 상황을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km 거리의 서울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서울에만 10만 명 이상 미국인이 상시 거주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모든 일은 정상들 간 신뢰뿐 아니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강조했던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이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관계도 잘 되고 미북관계도 잘 되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완전한 공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판타지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아니, 상상력 가지고 핵이 없어집니까? 이런 기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공상적 산물이죠. 기존 외교 문법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건 맞아요. 감동시켰습니까? 그게 무슨 감동이 있었습니까? 거기 무슨 감동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국군포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핵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까? 무슨 감동이 있었습니까? 흥미는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역사를 진전시켰다고 그랬어요. 아니, 세계 전체를 상대로 한 이 사기극이 역사를 진전시킬 힘이 나옵니까? 거기서 이렇게 또 한 수 더 뜹니다. 이렇게 상상력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 외교에도 필요합니다. 특히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상력 2번 발휘하다가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장 해제될 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남북 관계를 기본적으로 사기극 차원에서 쇼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사진 찍기 위해서 악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그걸 완전히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 평화가 왔다. 이제는 미북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국민들을 속인 사람. 그 사이에 지난 1년 사이에 김정은은 뭘 했습니까? 핵폭탄 10개쯤 더 만들었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켜버렸고 9.19 군사합의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SLBM을 발사해가지고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선언하는 국면까지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아까운 시간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이는데 다 소비하고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미국은 북한과 서로 눈치를 보면서 트럼프는 재선에 올인하고 재선에 방해만 하지 않으면은 김정은에게 계속 비위 맞춰주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세 사람이 세계를 속이려고 했는데 김정은은 속이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핵무장령을 더 강화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속여가지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비 태세를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비핵화 쇼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하여 오늘 6월 30일 판문점 쇼 1년 뒤 대한민국 국민은 1년 전보다 더 위험하게 됐습니다. 이 책임을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져야 되는데 지난 총선 때는 압도적 지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하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살면서도 자주국방에는 돈이 드니까 나는 하기 싫다. 자주국방력을 하려면 전쟁을 각오해야 되니까 좀 어렵겠다. 나는 편하게 살겠다. 살찐 돼지처럼 웰빙에 전념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되면 야빈 늑대 북한 노동당 정권에 뜯어먹히는 수밖에 없죠. 어떻습니까?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미사 요구 그것대로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한 지가 오래되고 했을 것 같은데 엄중한 상황이 1년보다 더합니다. 여러분들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셔야 합니다. 속는 국민은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잘 속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전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